네, 반갑습니다. 서강대학교에 있는 이호준 교수입니다. 아, 네.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발언을 몇 차례 했었는데 또 국정원 가지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박주민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죠? 여러분들 언론 보면은 뭐 골치 아픈 얘기들 많이 나오긴 하죠?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국정원이 사용하는 이 해킹, 현행법상 우리 법상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 다른 거 다 뭐 기술적으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까? 핸드폰, 우리 사실 분신이잖아요. 분신. 그죠? 핸드폰 없이 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분신이 아니고 핸드폰에 있는 정보들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이동 경로가 어떠한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여자친구 취향은 어떤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인격에 대한 사찰입니다. 전방위 사찰입니다. 몇 명을 했느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단 한 명에 대해서 사찰을 했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대한 범죄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할 때는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 없이 이와 같은 해킹을 자행했습니다.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결국은 집권하고 있는 저 청와대, 박근혜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민들 사찰한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를 한 겁니다. 국정원의 이번 해킹 사찰, 국민의 존엄권, 인간의 인격권을 말살시키는 행위이고 헌법에 규정된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이런 행위를 왜 했을까요? 왜 국정원은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 범죄 행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것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 국정원의 지금까지 행태들을 한번 봅시다. 그냥 짧게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이 뭔 짓 했습니까? 선거 개입했잖아요. 정치 개입했잖아요. 증거 조작했죠. 중국의 무슨 출입경 기록 뭐 이런 거 공문서까지 조작하면서 간첩 조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킹까지 저질렀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수도 없이 국정원의 만행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할 겁니다. 엄청난 간첩 조작 사건들이 그동안 있었죠. 우리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때 최근에 와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밝혀진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간첩 조작 사건들 대부분 다 국정원, 당시 안기부, 중앙정보부 시절에 저질렀던 겁니다. 북풍 공작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했던 것이 90년대 1997년 대선 때의 일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이렇게 국내 정치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면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반면에 정작 국정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제대로 했습니까? 정보 수집 권한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해킹 사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언론들이 문제 삼으니까 국정원 직원 일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뭐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 했죠. 정말 안보를 위해서 일했어요? 일했나요? 한번 봅시다. 북한에서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국정원은 뉴스를 보고 알았다 그랬습니다. 정보 파악 능력 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교관들이 와서 묵는 호텔에 불법으로 침입했다가 걸린 적 있죠?
공작 수준도 하급입니다. 중국에서 뭐 탈북자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면서 국정원이 하고 있는 짓이 뭔지 압니까?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브로커 돈 주고 브로커한테 정보 사는 게 국정원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이게 국정원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뭘 지켰으며 무슨 간첩을 잡았습니까? 정말 해야 될,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제대로 일이나 했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하는 일로, 정말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게 바로 국정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시민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국회도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해킹 문제 당장 보십시오, 여러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에서 뭐 가서 현장 조사한다 그럴 때 전문가 데려오지 마라. 국정원이 전문가 데려오면 안 받겠다. 또 로그 기록 공개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공개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회도 무력한 상황이. 검찰은 어떻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흘립니다. 셀프 수사하라는 얘기 아니면 피의자 보고 범죄자 보고 셀프 수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는 진실규명을 요구합니다. 진실규명을 기초로 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더 민주적인 사회, 더 법치주의, 더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초가 바로 진실규명인데 그거조차도 우리는 지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서 그동안 행사해왔고 국회와 시민사회는 이 국정원의 권력남용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장치를 갖지 못하도록 현재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력기관은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하는 건 바로 시민들의 권리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사해서 국정원이 정말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끔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마음 놓고 월권행위를 했던 겁니다. 이런 국정원 필요 없죠, 여러분? 해체해야 합니다. 이런 비밀정보기관, 국회의 통제도 받지 않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정보기관 우린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민주적인 통제를 받는 그런 정보기관이라면 우리는 그때 우리가 한번 인정해 줄 수도 있죠. 그런 정보기관이 된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정보기관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수준의 해체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권 주면 안 됩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 보십시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치고 수사권과 정보권을 하나의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나라 없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수사권과 정보 수집 권한을 다 분리시켜 놨습니다. 정보기관에 수사권 주지 않습니다. 왜요? 권력남용에 대한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치 시절에 비밀경찰, 비밀정보기관의 권력남용, 우리가 이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선진국들은 바로 수사권과 정보 수집권을 분리시키고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보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국정원처럼 이렇게 수사권과 해외정보,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을 하나의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런 권력기관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장치를 갖고 있지 않은 이 나라, 그런 나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보기관, 이런 국정원 그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이런 국정원의 존재는 그 자체가 우리의 헌법을 위협하는 것이고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의 인권을 위협하는 그런 장치일 뿐입니다.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정원이 정말 민주적인 통제를 받는 그런 정보기관으로서 권력 분산과 민주적인 통제하에서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진실규명의 이 해킹 사태가 끝나지 않습니다. 진실규명에 이어서 우리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힘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또 많은 우리 모든 전국의 국민들의 힘을 합쳐서 우리가 국정원 개혁 한번 제대로 한번 이제
이렇게 봅시다. 국정원을 해체할 수 있는 그날까지, 비밀정보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